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의 신현정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에 답하라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이건 타이건 지금의 10대와 20대는 인류 역사상 인공지능과 경쟁하며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어찌 보면 포스트 휴먼의 1세대가 되는 셈이죠.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과 기술의 융합으로 나타나는 미래의 인간상을 일컫는 말인데, 인간과 기계가 합쳐짐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휴먼 시대를 살아가게 될 이들은 다양한 인간 향상의 기술을 바탕으로 정말 지금껏 어느 인류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 스스로의 진화를 실제로 눈앞에서 이 엄청난 그 속도감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혹시 여러분 조금 오래전의 영화긴 한데 2015년에 개봉한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요? 엑스마키나는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라틴어의 약자인데 기계를 타고 내려온 신 혹은 기계 장치의 신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엑스마키나는요,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극의 절정 부분에서 신을 딱 등장시켜가지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종결짓기 위한 플롯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영화는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행위가 과연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행위인지 아니면 인간의 신을 만드는 행위인지에 관한 질문을 묻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질문이 녹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화는요, 칼렙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세계 최대의 검색 사이트의 직원이에요. 블루북이라는 회사인데 사내 이벤트에 응모를 하거든요. 아마 수천 대 1의 경쟁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당첨이 돼서 이 그룹의 회장, 지금 같으면 구글 회장일까요? 구글 회장인 네이든과 일주일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칼렙은요, 이 섬에 있는 네이든의 비밀 연구소에서 그가 창조한 매혹적인 AI, 에이바를 만나고 그리고 그 에이바의 인격, 감정 이런 것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프로그래밍 된 것인지를 밝혀내는 이른바 튜링 테스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에이바는 이제 자신이랑 친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칼렙에게 자신을 이곳에서 탈출시켜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옥과 같은 이 수용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 나도 살고 싶노라고. 어쩌면 새로운 버전의 AI가 나오면 자신은 언제라도 폐기될 수 있는 그런 이 존재적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고 간청을 합니다. 칼렙은 주체적인 의식과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이 에이바의 요청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에이바를 AI로 취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취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그 결정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 영화의 스토리처럼 정말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인격체로서의 AI가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신의 역사까지 다시 써야 할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인류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기쁨을 만끽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들 AI라고 하는 인공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에 먼저 답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선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진 이들을 또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설사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인간과 동등한 인격적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을 부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들은 단 한 번도 답해보지 못한 무거운 질문과 끝없이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살아갈 이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진지한 고민과 선택이 필요한 시대
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를 규정하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을 규정하고 나를 규정하는, 즉 규정하는 존재로서의 호모사피엔스였던 거죠. 그런데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앞에 등장할 로보사피엔스는 몸을 가진 생물 유기체, 그리고 사이버네틱 메커니즘을 가진 컴퓨터 시뮬레이션과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짐으로써 로봇과 인간에 대한 어떤 절대적 구분이 부정되는 시대에 서막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인류는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능이 좋은 기계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인류 초유의 선택 앞에 서게 됐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엔 하는 어렸을 때 우리가 즐겨보셨던 은하철도 999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계로서의 인간으로 살지, 기계 몸을 구하러 찾으러 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계의 인간을 추구할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추구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말 깊은 사유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토록 죽기 살기로 배우는 영어 수학은 포스트 휴먼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이러한 단편적 지식들은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직업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미미한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어와 수학에서 AI와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노동력이요, 전기만 제공해주면 24시간 365일 일할 수 있는 기계를 이길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우리의 자녀에게 영어, 수학 점수를 올리는 일이 마치 자신에게 부여해야 된 부모로서의 어떤 절대적 사명이라고 신봉하는 부모님들이 상당수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사람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고 또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미래 세계를 생각할 때 안타깝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영어 수학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각 교과들은 어쩌면 인간의 사유 능력과 사유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영어와 수학 같은 교과 공부가 인간의 능력 자체를 측정하는 도구로 이렇게 전락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의 게임이 돼버렸죠.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서 기록을 경신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다.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 초등중 교육이 인간의 감각, 운동,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공존해야 될 숙명을 가진 청소년들이 새로운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 자체에 대한 깊은 탐구와 사유가 정말 필수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의 기우일 수도 있는데요. 기능적 작업에 이제 더 많은 부분이 기계한테 위임이 될 인공지능 시대를 이제 살아갈 세대들이 초등등학교에서 배운 도구적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다. 이것만을 이제 습득한 채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하는 것은 왠지 그 위험천만한 일처럼 저한테는 느껴져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적 사유의 시간과 또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첫 번째 장이 대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지적 사유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할 수 없다면 엑스마키나의 네이든이 말한 것처럼 어쩌면 인류는 AI에게 아프리카의 화석 같은 존재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인 우리가
과거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네안데르탈인을 기억하듯이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화석으로 키우시겠습니다.